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이 성상납 무혐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학력도 위조됐는데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명태균 사건으로 이준석이가 악의 축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끝낼 수 있느냐? 네. 저는 이준석의 큰 그림이 저는 처음 시작부터 이건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준석이 생각했던 큰 그림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검찰 이제 넘어간 성상납 이 무혐의가 딱 나오는 거 미리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성상납 무고에 대한 그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발표하고 막 금요일 날 발표하고 굉장히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지저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먼저 알고 본인이 이제 검찰 그러니까 리스크를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가장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준석이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다 하면서 칠불사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건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준석의 작업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장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 두 사람? 명태균, 김건희. 네. 그래서 김건희 공천 개입 논란을 딱 틀고 이제 그 뒤에 제보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준석이 저기 명태균 씨 돈줄 파봐라고 그렇지. 제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겟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타겟 설정했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근데 지금 심하게 부작용이 오는 과정이라서 이준석이 지금 한국당을 못 밟고 있는데 저는 그 성상납부터 한번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곳에는 전부 다 학력에 대한 게 이제 뭐 이준석이 막 온 동네 그 고소를 한 부분에 다 무혐의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장 메인은 이제 이봉규 박사님과 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났어요. 들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무혐의 내자니 이준석이 거짓말한 게 맞고 이걸 검찰 송치하자니 재판 가서 이제 이준석이 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겠죠. 어떤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두 방법 다 우리는 끝낼 때까지 간다 이건데 이준석이 이 칠불사 사건을 터트리면서 공격의 포인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창원지검에서요. 지금 검찰 소환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준석, 김종인을 검찰 소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라인을 쓰겠죠. 포토라인 쓰지. 네, 포토라인을 쓰는 순간 이준석, 김종인 한꺼번에 쓰면 안 돼. 한꺼번에 써야 되나? 따로따로 해야죠. 따로따로 써야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된 거 이준석 검찰에 뭐 어떤 방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출두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로 끝냈겠죠. 근데 어떻게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하고 주체가 이준석인데 검찰에서 어떻게 한 번도 조사를 안 하냐는 거죠. 그래. 저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거 보시면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 관련 명태균과 의논했다. 이거 큽니다. 이거 커요. 성상납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윤희수 원장이 연구 개발한 겁니다. 허리다리 관절에 골담 초환, 소변 불편하신 분 산수 유환, 비형 기침 가래에는 겨우살이 환, 당뇨 혈당 관리에 여주환, 탈모에는 어성초환, 간과 눈에는 성결명환. 좋은 약재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전화하세요. 명태균 사기를 같이 치려고 그랬는지 뭔 조언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명태균과 논의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논의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네, 논의하면서 이제 이준석이 명태균 그러니까 저는 삼각동맹이라고 봐요. 사실
이준석, 김건희, 이제 명태균 이게 삼각 동맹이라고 봐요. 사실상 서로 미워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뭔가에 그때는 왜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자기 남편 욕하고 있고 근데 당의 당 대표야. 대선 기간 동안 필요는 해. 이게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얼르고 달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준석아 이런 통화 녹취도 나오고 아마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녹취가 있겠죠. 근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준석이 안 트는 겁니다. 이준석이 벌써 틀려면 틀었죠. 그럼. 그러니까 이 삼각 동맹 안에서 이 이준석과 명태균 끈끈하죠. 근데 끈끈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이가 좀 조율을 좀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본인의 성상납, 이 검찰 성취권에 대해서 조금 조금 힘 좀 써달라는 취지로 뭔가 이제 어필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람이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있어요. 그럼 김소연 변호사.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아, 그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르는 거죠.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는 구명 로비라고 해요. 그 말도 그러니까 이준석이 본인을 구명해달라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하는 정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불사 회동을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을 왜냐하면 성상납이 자기를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묶고 있었는데 성상납이 없어지면 이 동맹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깨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명태균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구명로비야. 그러네. 이거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떨고 있냐라면요. 김종인도 떨고 있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김종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김소연 변호사의 워딩을 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성상납 무고 사건 불기소 나온 다음 날에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공천 개입사를 터뜨립니다. 근데 이때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뭔가 딜하고 난 다음에 터뜨린 거 맞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좌파진영에서도 야 얻을 거 없고 지금 한 건 터뜨렸어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준석의 수가 빠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7불사 기사 나오고 국민들의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건 이준석이 처음 그림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강신호 변호사께서 이준석을 이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다. 항고하고 생방송 공개 토론도 하자. 그렇게 2024년 9월 11일 날 뉴스입니다.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터져요. 네. 근데 9월 5일에 그 이준석이 성상납 9월 5일쯤에 이준석의 성상납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토론 이준석 왜 못 나오냐?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 사기도 토론하자고 했어요. 1억 걸고. 1억 걸고 토론해서 이기면 네가 하버드 졸업이 되냐고. 말로 하버드 졸업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료 쫙 내고 하버드 졸업이 아닌 거 증명하면 1억 또 내고 11억입니다. 11억 또 내고 하버드 졸업 아니다고 인정할 거냐고. 무슨 무리수를 쓰는지. 그래서 그런 토론 좋아하니까 이제 강신호 변호사께서 생방송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페이지 한 번씩 빨리빨리 넘어져 주시면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무고한 게 무혐의 결론이 난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증거 불충분인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7억 각서 있잖아요. 7억 각서. 7억 각서 등 성매매에 대한 정황 증거라 볼 수 있으나 이게 검찰이 쓴 거예요.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왠지 아세요? 여자가 안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불어? 그러니까. 불면은 자기도 처벌받고 온 국민에 또 그런 거시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잘 보면 성매매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여성도 성매매에서 처벌을 받아요. 그럼 그 입장에서 당연히 동석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를 끝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준석이 뭐 나와서 애초에 문제가 안 되니까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성상납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좀 어떻게 좀 구명 로비를 왜 합니까? 애초에 문제가 안 됐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대선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했던 거다. 이게 뺨코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뺨코층에서 잡은 왁구예요. 잡은 왁구예요. 이준석이 성상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그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서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비등비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만치 않은 상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싫어해서 이준석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핵관들이 작업질을 했다. 그렇게 왁구를 잡아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왁구를 잡은 줄 아세요? 어떻게? 지금도 이준석이 그 칠불사 회동, 뭐 회동 다 맞는데 녹취도 나온 판에 이 왁구 또 두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로 만들고 있어요. 이준석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제. 조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저희는 계속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2022년 6월 30일 날 성접대가 야 20여 회나 넘게 성접대를 했어. 20여 회. 이번이 아닙니다. 20번이나 넘게. 이게 그러니까 상습적. 이게 그 자료로 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게 법적인 것으로 이제 맞다라고 받기까지 완벽한 증거가 두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지만 자료로 남아 있는 건 한 20건 있어. 상습범이야. 상습성 나빠. 아우 쪽팔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7억 각서가 김철근도 이 부분 가지고 뭐 친분에 의해서 이거를 해줬다라지만 새벽 1시에 대전 유성에 내려가가지고 이 7억 각서를 쓴다는 게 친분으로 쓰냐고요. 진짜 친분이면요. 그냥 낮에 만나지. 안 그래요? 그 새벽 1시에 왜 내려가냐고. 아니, 근데 이거를 변명을 그 월에 700만 원 준다라고 했는데 그 700만 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월에 700만 원인가 뭐 주기로 했는데 친분에 의해서 적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대가로 그 저거 안 하기로 입막음 하기로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그 대가를 제시한 거지. 그리고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김철근이 쓴 당시 그 정무실장이었죠. 현재 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그 김철근이 쓴 투자 약정서는 성매매에 대한 정황 증거라 볼 수 있으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그 성매매를 했다라고 당사자가 특정했던 여성이 얘기를 안 해요. 동석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말한 그거를 두고 이건 불기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삼각 동맹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칠불사 회동을 시작으로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 시발점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지울 수 없는 성상납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 끝낼 때까지 강신업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김영윤 이봉규 박사님도 그렇고 끝까지 한다라는 것 네.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포토라인서입니다. 네. 어떤 사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